numpy라는 것은 뉴메리컬 파이썬의 약자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행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역시 파이썬의 추가 라이브러리 모듈인 거예요. 표준 모듈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연산 처리를 파이썬 언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인터프리티드 언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C 언어라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그런 모듈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도 보통 이제 C 파이썬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C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라이브러리와 같이 연동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numpy라는 이 모듈을 이용해서 어떤 이 데이터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뭐 어떤 인공지능 처리나 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그런 분야에서 기존의 데이터들의 묶음인 파이썬의 리스트라는 구조 대신에 이 numpy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이라는 구성 요소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또 편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했던 파이썬의 리스트라는 것은, 복합 자료형으로서 리스트라는 것은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의 리스트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객체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리스트의 각각의 요소들도 결국은 객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의 특정 요소 객체가 어떤 뭐 1, 2, 3, 4, 5, 6이라는 숫자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1, 2, 3, 4, 5, 6이라는 숫자들이 연속되어지는 공간에 할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이라는 객체, 2라는 객체, 3이라는 객체 등등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각 객체의 아이디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놓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리스트를 통해서 이런 1, 2, 3, 4, 5, 6이라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리스트에 대한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리스트의 요소 객체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요소 객체가 가리키는 1이라는 데이터를 다시 찾아가고, 또 두 번째 데이터가 가리키는 2라는 객체를 또 찾아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 찾아가줘야 하는 그런 좀 번거로움과 더불어서 시간적 소요가 발생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일련의 데이터들의 묶음인데 그 일련의 데이터들의 묶음이 개별적인 요소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 구성으로는 별도의 저장 공간에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식별해서 접근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구성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 중간에 내가 데이터를 뭐 첨삭한다라든가 이런 일을 좀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각각의 데이터들 접근해 가면서 어떤 연산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 효율적이지 못하게 동작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이라는 어떤 구성 요소를 제공을 해줘요. 그 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뤘던 리스트라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연속되어진 공간에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배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저장 공간들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리스트랑 거의 똑같은데 내부 구성이 리스트처럼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별도의 아이디 값을 저장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들을 아예 연속적인 공간에 쭉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번째의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주소 계산을 통해 가지고서 해당하는 공간의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 있기에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 똑같이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리스트나 배열이나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내부 구조의 차이가 있고 그 내부 구성의 차이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한 이런 배열이라는 구성 요소를 넘파이가 제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빈번하게 연산해 줘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되 리스트를 배열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 그래서 넘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이라는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리스트에도 보면 단일 리스트, 그러니까 첨자 하나를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가 있었고, 뭐 이중 리스트라고 해서 첨자를 두 개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넘파이 배열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1차원적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한 줄로 쭉 나열한 그런 배열들을 가리켜요. 그냥 단일 리스트와 같은 그런 구조일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와는 달리 배열이라는 것은 연속된 공간에 데이터들을 배치해주는 그런 구성이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연속된 공간에 배치하고 그걸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1차원 배열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렇게 1차원 배열들을 다시 여러 개, 첫 번째 1차원 배열, 두 번째 1차원 배열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개 다시 묶어놓은 것을 그리고 각각을 식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첨자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2차원 배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에 대한 것들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려면 그룹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쉽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배열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개별적인 변수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것을 우리 1차원 배열이라고 했고 그 1차원 배열을 하나의 그룹이라고 표현했을 때 2차원 배열이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의 1차원 배열들을 다시 그룹으로 묶은 배열들의 배열이라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들 2, 3, 4, 5 얘네가 첫 번째 그룹이 될 거예요. 그리고 6, 7, 8, 9가 두 번째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룹당 뭐 4개씩 요소들을 묶되 그렇게 4개씩 요소를 묶은 그룹이 2개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2차원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첨자를 2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 첨자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첨자가 바로 그룹의 인덱스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번 그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두 번째 그룹이다라고 했으니까 1번 그룹이라고 식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룹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룹을 식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룹에 대한 인덱스는 없이 한 그룹 내의 요소들만 식별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한 식별 값으로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라고 식별했다라고 하면 자, 이제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0번 그룹의 0번 요소, 0번 그룹의 1번 요소, 0번 그룹의 2번 요소, 3번 요소 등과 같이 식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번 그룹의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와 같이 식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첨자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2차원 배열들을 다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여러 개 묶어줬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3차원 배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자, 기본이 뭐냐면 얘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개별적인 데이터 0, 2, 4를 하나의 1차원 배열로 묶었다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 그룹이 될 거예요. 그리고 6, 8, 12 두 번째 그룹, 12, 14, 16이 세 번째 그룹, 또 네 번째 그룹이 되어져서 이런 개별적인 1차원 배열, 그러니까 3개짜리 1차원 배열 4개를 하나로 묶은 것이 하나의 2차원 배열인 거죠. 그런 2차원 배열을 다시 이 앞쪽과 뒤쪽 두 개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3차원 배열, 3차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n차원 배열은 n-차원에 대한 묶음이다라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메모리상에는 일렬로 배치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룹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식별해 나가면서 접근하도록 할 때 어떤 리스트 혹은 배열이라는 개념들이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접근하는 방법은 뭐 리스트나 배열이나 똑같아요. 근데 내부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1차원 배열을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넘파이를 사용을 할 때는 관례적으로 np라는 별명을 통해 가지고서 넘파이 모듈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임포트하기를 넘파이 모듈 임포트한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죠. 그 파이썬의 리스트를 현재 넘파이의 배열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array라는 객체로 하나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array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tem프라는 리스트를 넘파이의 배열로 바꿔라라고 하고 그 바뀐 배열을 f라는 참조 변수로 받아 놓은 것이에요. 자, f를 출력하면 리스트를 출력한 거랑 동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f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넘파이의 뭐 n차원 배열이다라는 그런 클래스로 만들어진 하나의 객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객체에 대해서 자, 다음의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넘파이를 사용하는 강력함일 수 있어요. 현재 우리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자, 기존에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여러 개의 화씨 온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화씨 온도들에 대해서 이 공식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섭씨 온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마도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서 각 화씨 온도에 대해서 변환식을 처리하는 일들을 일일이 처리해 줬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넘파이의 배열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 처리 결과가 이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서 이 처리를 수행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63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63이라는 F값을 가지고서 이 연산을 처리한 결과로 첫 번째 요소값 17.2라는 값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73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이 연산을 처리한 결과값으로 22.7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현재 이 Ftem프라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던 내용을 일단 배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F라는 배열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 연산을 처리한 결과로 C라는 배열을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어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이 한 문장을 수행했을 뿐인데 반복문 같은 것들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일괄 어떤 연산한 처리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 것이죠. 특히 이렇게 연산되어지는 내용들은 우리 앞에서 봤던 매트플롯이라는 것과 같이 연동해서 처리해 본다면 화면에 그냥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걸 그래프 형태로 더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플롯이라는 함수의 인수로 플롯 호출할 때 현재 배열 객체를 전달하면 그 배열을 그 y 값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넘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들을 이용한 간단한 연산은 단순한 그 연산 시계만 적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뭐 비교 연산 같은 것들도 적용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그런 배열 간의 연산에도 얼마든지 사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첫 번째 넘즈1이라는 배열에 이런 리스트를 배열로 변환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파이썬의 리스트는 이런 연산이 안 돼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개별적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일일이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넘파이에서 배열로 변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넘즈1이라는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넘즈2라는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을 같은 인덱스를 갖고 있는 요소끼리 이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처리를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들어진 결과 역시 넘파이의 배열 형태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나는 그저 일련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런 형태를 통해서 넘파이의 배열로 변환해 주고 난다면 변환되어진 데이터들 간의 연산들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열 같은 경우도 이제 개념적으로 확장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원 배열들을 다시 묶어 놓은 것을 2차원 배열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리스트도 이중 리스트 형태로 현재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의 각 요소가 다른 리스트인 그런 구조를 우리 이중 리스트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이중 리스트를 역시 2차원 배열로 간단하게 변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환한 결과를 보면 뭐 다음과 같이 역시 이중 리스트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연속된 공간의 데이터들이 할당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이중 리스트를 접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첨자가 그룹의 인덱스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얘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니까 첫 번째 그룹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0이라는 0이 첫 번째 그룹에 대한 또 1은 두 번째 그룹, 2는 세 번째 그룹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첨자는 해당하는 그룹 내의 요소 인덱스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각각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가 되어져서 0/2라고 한다면 0번 그룹의 2번 요소라는 의미로 3이라는 값이 식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2차원적으로 단일 그룹들에 다시 그룹을 지어 가지고서 연관되어진 정보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분해해 가지고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뭐 넘파이를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봤던 뭐 BMI를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병원에서 다수의 어떤 고객들에 대해서 BMI 값들을 계산을 해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앞서서 작성했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이런 뭐 하이트, 웨이트라는 이런 어떤 리스트들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식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넘파이의 배열로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되어진 식을 가지고서 한 번 딱 적용을 해 주게 되면 반복문 필요 없는 거죠. 한 번 적용해 주면 이 배열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같은 인덱스 번호를 갖고 있는 것끼리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배열로 반환을 해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어떤 결과값들을 갖는 요소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뭐 저걸 가지고서 뭐 역시 그래프로 그린다라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뭐 식별해서 출력한다라든가 하는 행위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넘파이 배열을 사용을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효율적으로 계산이 되어지지만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어떤 일련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좀 더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